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이번에 사실 갑상선 수술을 한 지 제가 며칠 됐나요? 한 14일 정도 딱 2주가 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몸이 회복됐고,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일단, 지금 컨디션은 어떠냐? 사실 수술하기 전은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맨날 아침에도 일어나면 너무너무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오후에도 뭐 일정 있거나 이래도 정말 커피를 안 먹으면은 그냥 몸이 항상 잠이 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나서는 병원 생활할 때는 커피를 안 먹었거든요. 근데 안 먹어도 피곤할 때마다 바로바로 쉬어져서 그런지 피곤함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고요. 그리고 지금은 좀 아침에 일어나서 신지록신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 지금 50짜리로 먹고 있고요. 아침에는 그거 먹으면 일단 조금 뭔가 호르몬이 돌아가서 그런지 컨디션이 조금 돌아오고 또 오후에도 막 그렇게 커피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할 만큼 막 피곤함이 막 느껴지진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또 고민이 뭔가 이게 회사 생활을 하면은 그 전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건지 그건 한번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. 일단 몸은 수술했을 때는 정말 많이 무거웠고 뭔가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느껴지고 목을 쓰는 거에 있어서 좀 뭔가 한정된 느낌이 들었거든요. 또 어느 시간 이상 너무 목을 많이 쓰면은 진짜 피로감이 확 오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목소리 내는 게 힘들다, 또 말을 많이 할 때 좀 피곤함을 확 느껴졌다라고 하는 게 저도 같은 증상이 있었고, 또 저는 로봇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. 갑상선암을 발견을 어떻게 했는지 쉬면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계속 피로감을 느끼니까 도대체 뭐 때문일까라는 걸 병원에 가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래서 근데 엄마가 좀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좀 피곤해 하시고 그게 있어서 나도 갑상선 쪽이 문제인가? 뭔가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추석 때쯤, 제가 9월 말쯤에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저는 이제 집에서 가깝고 일단 좀 수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좀 처음부터 큰 병원에 가서 그냥 뭐 떼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조직 검사하고 다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고, 근데 그렇다고 막 큰 병원까지는 아니고요. 한 2차 병원 정도 되는 대림성미병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어요. 실제로 수술을 결심하고 하신 케이스도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있었고, 또 친절하다, 또 괜찮았다 라고 하는 평들을 많이 봤어서 저는 가까운 데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. 저희 집이 영등포 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가깝거든요. 한 20분 거리. 근데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초음파를 찍었고 초음파 결과를 들었었는데 이거 조직 검사해야 된다. 저는 이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무릎 같은 게 있어요.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쪽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근육 섬유 조직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게 흔적이 남아있는 증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. 저는 딱히 그게 없었는데 누가 막 물어보거나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남자애들이 막 놀려 이렇게 막 하는 그때 조금 뭐 내 몸에 대한 뭔가 선천적으로 있는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었긴 했는데 딱히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.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,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많이 하는,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좀 목줄이 벌써 생겼고,
그래서 뭐 나중에 뭐 병원에 큰 병원 갔더니 이쪽 주름으로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딱히 수술을 뭐 권하지는 않으셔서 그냥 그대로 나도 괜찮다라고 하셔서 그대로 이게 하나 있는 상태고요. 근데 이번에 검사를 했을 때 여기 기관 거의 끝쪽에 거의 맞닿기 전 이렇게 쓰면 이게 여기 근육이면 여기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. 이게 0.8mm였거든요. 그래서 이거가 모양이 좀 좋지 않다. 이거는 조직 검사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. 그게 한 2주 정도 뒤에 갔었어요. 그래서 또 암이 맞다라고 판단이 나왔고요. 그리고 또 안쪽에 오른쪽에 하나 더 조그만한 게 보인대요. 모양이 이것도 내가 볼 땐 같은 암일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좀 고민을 했어요. 더 큰 병원 가서 할까? 근데 가격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여기 이 병원에서 수술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갑상선 막 검사 다니고 뭐 일정 잡고 이런 게 너무 저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 수술을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또 검사하고 또 한참 기다리고 또 추가로 검진 받으러 가야 되고 이게 너무 그 절차가 너무 길게 저는 그러니까 한 번 가야 될 거 두 번 가게 좀 많았었어요. 몇 번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좀 싫어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을 만나봤는데 너무 쿨하신 거야. 제가 대리성모병원으로 수술을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의사 선생님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였습니다. 다른 거는 보지 않았습니다. 여기서 절제, 반절제로 하면은 300만 원 정도 되고 로봇 수술은 이 겨드랑이로 절제를 해서 반을 잘라내는 오른쪽에 있는 걸 잘라내는 걸로 하는 게 이제 1,300 정도 한다고 하셨어요. 근데 거의 다 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그것만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꼭 수술을 바로 해야 되나요? 그게 좀 궁금했어요. 왜냐면은 회사 생활 좀 하다가 좀 여유 있을 때 다시 가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굳이 뭐 갑상선 수술해야 돼? 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물어봤죠. 뭐 물어보는 거 다 너무 기다려주세요. 다. 질문할 거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. 이러면서 하셔가지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 위치가 이렇게 근육 중간에 있거나 이러면은 6개월마다 추적 검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의 근육과 맞닿아 있어서 이게 커지거나 전이가 되면 이제 수술하는 게 좀 더 범위가 커진다.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바로 하겠습니다. 하고 뭐 임신하고 이런 거에도 뭐 지장 없고 또 반절제이기 때문에 뭐 방사선, 요오드 뭐 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암이니까 절차는 없애는 게 맞잖아요. 그래서 없애는 걸로 했고 또 수술은 제가 제일 빠른 날짜로 하고 싶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뭐 2주 뒤에 오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빠른 날짜로 또 결정을 하게 됐어요.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자면 9월 17일에 처음 먼저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고요. 9월 18일에 조직 검사를 저는 따로 하러 갔어요. 그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오후에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날 바로 오겠다라고 해서 18일에 했고 그러고 나서 결과가 9월 30일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한 2주 넘게 기다렸었고 그리고 이제 10월 1일에 과장님 수술 이제 날짜를 잡았고요. 그리고 수술은 11월 10일에 받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. 또 이제 호흡기나 이런 거를 검사를 수술 전에 최종으로 하는 거를 피검사랑 해야 된다고 해서 10월 27일에 방문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총 간 게 4번을 간 거죠. 그리고 초음파는 따로 다른 데서 한 번 더 보고
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는 3박 4일 입원을 했고요. 실비로 다 적용을 돼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로봇 수술로 하게 된 이유는 저는 목에 이 중간에 있는 이 무릎 때문에 그 목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뭔가 보여지는 외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저는 여기 흉까지 지으면은 정말 신경이 극도로 될 것 같은 거예요.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특히나 이제 로봇으로 하면 이 지나간 자리가 계속 아프다,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그런 후기를 보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목에 바로 절제를 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마음을 한번 바꿨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막 3일 전인가? 갑자기 주위에 로봇 수술 했는데 괜찮대. 그걸로 바꾸자.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러면서 어떡하지? 가격도 좀 비슷한데고. 근데 흉터가 안 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었는데 또 괜찮았다라는 주위에 또 후기 얘기를 들으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거든요. 그래서 바로 전화드려서 저도 로봇 수술로 바꾸려고 하는데요. 이러면서 전화를 했고 또 그때 수술을 혹시 바꾸고 싶으면 적어도 2일 전에는 연락을 달라. 그러면 바꿔주겠다. 상관없다.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. 정리해서 얘기를 너무 착착 잘 해주셔서 그러면 어차피 저도 한 2일 전까지는 일단 고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엄마가 흉터 안 남고 좋다더라 하는 말 듣자마자 바로 바꿨거든요.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조금 그게 저는 남들과 다르게 목은 정말 안 아프거든요. 침 삼키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. 너무나도 다행히 회복이 잘 되고 있는데 수술 끝나자마자 팔이 저리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감각이 있었어요. 처음에 감각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들라고 했을 때 팔이 이렇게 바로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나중에 팔을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사실 무서웠어요. 근데 이제 수술 끝나고 돌아와서는 이게 팔 좀 드는 게 조금 오래 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감각도 점점 이게 저리는 게 확 오더니 팔 여기에서 팔 마디까지 여기 팔 딱 이까지 계속 팔이 너무 저리는 거예요. 정말 이 정도의 통증은 전 처음이었어요. 계속 팔 주물러 달라고 하고 남편한테 그거밖에 안 해요. 남편이 그 팔 주물러다가 그날 기절했거든요. 집 가서. 대림성모병원은 보호자 공반이 안 돼요. 근데 오히려 서로 좀 쉬다가 어차피 6시나 8시 그 사이에는 면회 시간이 있어서 그때 잠깐 보고 병원 안에서 병실 복도에서 운동 살짝 하고 피곤해서 사실 딱히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정말 따뜻하고 어머니 같은 분들도 머리 감겨 줄게요. 괜찮아요.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저는 괜찮다. 화장실 혼자 갈 수 있다. 막 이렇게 했지만 그 보호자 있는 1인실도 있거든요. 그런 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굳이 뭐 그런 거 알돈 케어다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 보호자 공반 없이 뭐 이렇게 간호자가 상주하는 병원으로 가셔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친절하신 분들도 많았고요.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었던 게 저는 생리가 정말 불규칙했어요. 걱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돼서 언제 이제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뭔가 할 것 같은데 이러는데 수술하기 전까지 안 했어요. 그래서 큰일 났다.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. 수술할 때 생리를 하면은 이제 옷을 안 입고 수술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뭐 면 이렇게 같은 거 뭐 이렇게 뭐죠? 깔아놓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.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막 전날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. 수술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생리할까봐 걱정해서 혹시나 생리 전이시라면 그 날을 이제 수술 날을 좀 피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또 알고 계셔라. 아니면은 거지 같은 걸 이제 하여튼
그랬다. 잘 지나갔다. 그래서 병원에 딱 나오고 나서 생리를 시작했고, 참 그것도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수술 준비물 중에 잘 썼던 거, 또 잘 안 썼던 거, 이런 것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, 저는 긴가민가 했던 게 목베개였습니다. 나도 목베개 별로 안 썼다 이런 평들이 있어서 목베개 가져가 말아 하다가 그냥 일단 다 챙겨 해가지고 다 넣었는데, 목베개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그때 병원 베개가 불편하진 않았어요. 근데 저는 제 목베개가 일단 편하기도 했고 경추 베개거든요. 근데 그거를 딱 깔아놓는 순간 목이 일단 안정되니까 너무 좋더라고. 잠도 잘 오고. 그래서 좀 무거워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. 여기 팔은 여기 수술 바늘 뽑고 있지, 여기 팔은 올라가지 않고 저려오지, 이러니까 막 이걸 이렇게 당기는 게 어려워서 간호사분들께 항상 자기 전에 이거 목베개 좀 올려달라, 불 좀 꺼달라, 이런 거 부탁을 많이 해요. 저 오히려 그런 거는 부탁하면 괜찮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셨을 때 되게 감사했습니다. 정말 감사해요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, 저는 빨대를 그냥 다이소에서 사서 갔는데, 뭐 옆에 사람 나눠주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은 이쪽으로 수술하러 오신 분이었어서 저랑 수술하는 게 아예 달랐어요. 그래서 빨대 필요 없더라고요. 그래서 빨대는 한 2개밖에 안 썼어요. 근데 왜 내가 또 이렇게 신났냐, 짜잔, 스탠리 텀블러를 샀기.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스탠리 텀블러를 챙겨가기 너무 잘했다 지금. 빨대 고친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. 근데 이게 있으면 그래도 목 수술하고 나서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좀 무겁다는 거? 하지만 예쁘다는 거. 그래서 이거 하나 챙겨가서 그냥 이거 꽂아서 링게 꽂고 다닐 때 쭉쭉 먹었는데 그냥 하루 종일 물을 마셔야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. 이거 꽉 채워서 하루 한 2-3번씩 계속 먹었습니다. 한 번만에 이렇게 꽉 채워지니까. 저는 887, 이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잘 산 것 같고, 이거 그래서 일회용 컵 무조건 많이 쓰고요. 이 닦고 할 때 뭐 가래가 나오진 않았어가지고, 아예 세면대가 그래도 병실 안에 있어서 그건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드라이기. 근데 머리를 잘 안 감아요. 저도 거기서 한 번밖에 안 감았거든요. 왜냐면은 저는 2인실에 썼거든요. 근데 2인실 안에는 샤워실이 없어요. 밖에 나가서 공용으로 쓰는 데서 써야 되는데 1인으로 혼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하는 데인데, 이게 손에 꽂혀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잠깐 뺐을 때 이제 수술용 바늘에서 그냥 일반 바늘로 꽂는다고 하길래 저 이때 샤워 한번 갔다 오겠다 이래가지고 씻은 거라. 그때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 굳이 머리 감는다? 잘 모르겠어. 나라면 안 감을 것 같아. 드라이기 저는 안 챙겨봤어요. 이게 좀 오래 걸리긴 했고, 그래서 한 번밖에 안 써. 그래서 그냥 작은 거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슬리퍼 챙기시면 편합니다. 크록스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좀 길이가 긴 거, 이런 거 그냥 하나 띡 꽂아가지고 콘센트 그렇지는 않았고, 이거 하나로 그냥 휴대폰이랑 탭 뭐 해가지고. 근데 막 솔직히 말해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누워있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. 그냥 앉아서 그냥 읽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고, 그래도 책 있어서 저 오히려 책 챙겨가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챙겨가서 못했던 거, 한약. 저는 엄마가 한약을 그렇게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도 한약 먹고 막 그랬는데,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는 한약을 3개월간은 최대한 복용하지 않는 걸 추천하더라고요. 이게 암세포를 때린 건데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활성화될 수 있다고. 그래서 한약 거의 다 들고 왔고요. 그리고 화장품 티슈 그냥 물로 그냥 박박 씻는 게 그냥 편해서 화장품 티슈도 거의 안 썼어요. 지금도 거의 안 써요. 저는 원래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. 손 저리고 힘들지. 근데 막 이렇게 씻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냥 물로 씻는 게 그래서 제일 편하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화장 안 하고 할 거니까 그게 낫습니다. 물티슈
물티슈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흉터 관리. 저는 지금 메디폼 이거 병원에서 준 거거든요. 이건 따로 사진 않았고 이걸로만 쓰면 될 것 같다고 하시긴 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레이저 치료도 예전에 흉터 있는 데는 레이저 치료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거만 붙여놓고 있긴 한데 만약에 흉이 좀 더 있으면은 레이저 치료 받을 생각이 있거든요. 하여튼 그래가지고 메디폼 잘라서 지금 붙이고 있는데 원래는 그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살 붙이는 봉합하는 뭔가 이런 딱 스티커를 막 붙여주셨어요. 근데 그게 한 며칠만 지나도 엄청 가려운 거예요. 내가 세 살이 돋아나고 있다. 그래서 그런가 보다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좀 그런 찐득찐득한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엄청 간지럽고 이게 그냥 금지러운 거예요. 너무. 3살이 돋았는데도 그게 너무 간질간질했고 혹시 물어봤어요.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흉터 이게 스티커 그거에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원래 좀 떨어질 때까지 내비둬라라고 하셨는데 너무 간지러워서 좀 뗐고 또 유자 크림 같은 거 보여드려요. 이거 남편이 간지러울 때 바르는 거 좋다고 해서 이거 바르는데 진짜 이거 바르고 나서 좀 살 때 턴 것도 많이 가라앉은 유사 생크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추천. 너무 좋아요. 이거 잘 쓰고 있고 이거랑 폼 붙여놨다가 이거 다시 붙이고 하는데 나중에 흉터 보여드릴게요.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그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흉터는 아니고 그냥 살과 살이 그냥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뭐 그 정도야. 이게 사실 흉터 남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저는 많이 받을 걸 알고 있었기 안쪽으로 해서 여기도 흉터가 그래도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아쉽긴 해요. 뭐 어쩌겠어요. 레이저 치료도 받고 하면은 저도 여기 예전에 얼굴에도 흉터가 있었던 사람이라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알거든요. 그래서 로봇으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회는 없고 선생님을 만나서 좀 잘 그래도 수술을 받고 또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복이겠죠?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저도 다른 분들의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뭐 이쪽으로도 수술하는 것도 봤고 또 로봇 수술하는 게 되게 다양해요.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또 결정하고 아픔을 내가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내 몸이 흑사돼 있기 때문에 이 암이 생겼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더라고요. 최근에 이제 박미선님의 또 유퀴즈를 보면서도 좀 많이 공감돼서 눈물이 살짝 났어요. 그래서 저도 사실 제 몸을 되게 잘 아끼고 또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막 회식할 때나 이럴 때도 선을 많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을 피곤할 때는 바로 자지 않고 막 끝까지 막 그래도 해야 될 거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. 좀 그렇게 밀고 나갔던 게 어떻게 보면 내 몸에는 계속 잠을 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12시 전에는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.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냥 그 전에 자면 뭔가 이게 잠에만 가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잠 오면 바로 자려고 하는 습관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또 놓치고 있지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건강한 음식 먹기 그리고 너무 목을 많이 써요. 지금 살짝 또 목이 이렇게 가요. 아직은 회복의 단계가 여러 걱정들이 많긴 해요. 내가 다시 뭔가 사회에서 또 적응을 잘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뭐 저런 걱정들이 너무 많은데 또 잘 이겨내 나가는 것도 보여드릴 예정이니 또 같이 함께 잘 이겨내 나가 봅시다. 이런 영상을 또 남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보시는 분들도 모두 완쾌하시고 또 아프지 않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
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안녕.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게 있는데, 그래서 그 뒤로는 이쪽까지 저리다가 또 이게 점점 내려와서 이쪽 한쪽 손 이제 괜찮아지고 이때 이쪽 손 괜찮아지고 하면서 지금 상태는 딱 이 끝 지점만 뭔가 통증? 잘 감각이 안 느껴지는 상태고요. 정말 많이 돌아왔어요. 그런데 보면은 이쪽부터 딱 여기까지 이렇게 뭔가 부어있거든요. 아직도. 그것 때문에 좀 저리는 게 좀 더 심했던 것 같고, 그때 제가 막 이거 계속 이런 거 아니냐,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, 그때 또 같이 많이 도와주셨던 또 간호사 쌤과 의사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, 수술하고 나서 너무 만족도가 크거든요.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분 한 분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케어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이 영상 빌어 꼭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안녕.